자, 수열의 수렴과 발산이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수열의 옆에 이런 게 하나 되어요. 수열의 극한이죠. 자, 그러면 수렴한다는 건 뭐고 발사하는 건 뭐냐 그러면 마치 동전의 앞면과 뒷면 같은 얘기죠. 자, 수렴한다는 건 일정한 값으로 이렇게 한 개의 값으로 다 쓸까요? 가까워졌다. 가까워진다. 근데 좀 더 구체 얘기하면은 한 개의 값으로 가까워지는 거를 예측된다. 자, 그래서 결국 수렴이라는 거는 100%가 아니라 99%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럼 발사는 뭐냐? 겁나 커진다. 겁나 작아진다. 왔다리 갔다리 한다. 다른 말로 뭐다? 자, 다른 말로 하면은 어떤 값으로 가까워진지 모른다? 예측이 안 된다. 너무 커서 얼마인지 모르고 너무 작아서 얼마인지 모르고 왔다 갔다 해서 모르겠다. 그래서 수렴과 발사는 서로 반대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얘기할까요? 자,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하면 수렴하면 우리는 수렴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수렴한 이거를 우리는 극한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오른쪽 볼게요. 자, 수렴과 발산이 있는데 수렴은 뭐냐 그랬을 때 AN이 지금처럼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n분의 1 쭉 진행하고요. 요건 2분의 1, 3분의 2, 4분의 3, 5분의 4에서 쭉 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에다 이렇게 표시를 해보니까 AN은 점점 뭐야? 0에 가까워지는 거 보이시나요? 점 내려와서. 근데 꼭 0은 아니겠죠. 양수기니까. 자, 반면에 G에는 어떻게 되냐면 조금씩 커지는데 어디에? 1에 가까워지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A에는 0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고요. B에는 1에 한없이 가까워지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란색 보시면 자, 일정한 값에 하나씩 가까워지면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극한이라고 하면 지금 보신 것처럼 이 리미트라는 기호가 나오는데 리미트의 의미는 n이 무한대다 이런 게 아니라 무한대에 가까워질 때 그때 결과는 어떻게 되니? 이렇게 하나의 값으로 가까워지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뭐라고 한다? 수렴한다고 한다. 오케이? 자, 넘길게요.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AN이 지금 보니까 1 플러스 1분의 1, 1 플러스 2분의 1이죠. 아까 뒤에 있는 것들만 뭐에 가까워지는 거였어요? 0에 가까워지는 거였죠. 가까워지는 거였죠. 그런데 매번 1이 더해졌으니까 이번에는 1에 가까워진다. 1에 수렴한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또 하나 밑에 걸 보시면 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3분의 1, 4분의 1, 마이너스 5분의 1이에요. 자, 보니까 부호가 바뀌고 있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상으로 보시면 밑에 있던 게 올라가고 올라간 게 내려가고 내려가는데 이번에는 한쪽으로 쭉 내려가거나 한쪽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하는데 점점 폭이 점점 줄어들다가 결국 어디에 가까워질까? 보니까 결국은 n축 가까워지니까 0에 가까워진다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그냥 3이에요. 한 개의 숫자야. 그러면 계속 3이니까 어차피 이건 뭐야? 3이죠. 그래서 수렴이라는 의미는 두 가지가 있네요. 첫 번째는 가까워지는 값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그 값에 결국 99.9%를 간다 예측이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또 이럴 수 있죠. 바로 그 값이에요. 뭐인 경우? 지금처럼 CN이 한 개의 값으로만 정의가 되어 있으면 다른 값이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수렴이라는 건 가까워지는 값 또는 바로 그 값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럼 발산은 뭐냐? 자, 발산 옆에다 쓸까요? 발산의 반대는 뭐다? 수렴이에요. 수렴이 아니라 수렴입니다. 수렴. 자, 그래서 발산은 다른 말로 뭐 한다? 예측이 안 된다. 자, 좀 더 구체적이게 할게요. 예측이 안 된다. 어떻게 안 된다? 한 개의 값으로. 됐습니까? 수렴의 발산은 어떤 하나의 값으로 예측하기가 힘들면 우린 그때 발산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AN이 자, 밑에 거 볼게요. AN이 제곱해서 커지고 있고요. 자, B에는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쭉쭉쭉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 표시해 보니까 첫 번째 n제곱은 점점 커지고 있는데 계속 커질 거기 때문에 끝에가 뭔지 모르겠죠. 그래서 우리 이거를 무한대라고 합니다. 자, 무한대 정의부터 설명할게요. 무한대는 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충분히 크고 계속 커지는 값입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라는 건 그냥 하나의 값으로 정의되어 있는 게 아니고 고정된 게 아니라 계속 자라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또 그래프 보시면 n이 커지면 점점 음수 쪽으로 작아지는데 계속 작아지죠. 그래서 결국 끝까지 작아지는데 무한히 작아진다. 다른 말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됩니다. 이렇게 무한대든 마이너스 무한대든 알 수가 없죠. 이럴 때는 우리는 뭐한다? 발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무한대는 발산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 넘겨볼게요. 자, 이번에는 A에는 보시면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B에는 1, 마이너스 2, 4, 마이너스 8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래프랑 같이 보시면 값은 당연히 두 개밖에 없어요. 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끝에 뭘까요? 1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제가 아까 분명히 했죠. 수렴은 한 개의 값으로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데 지금 어떤 값이 나올 수가 없죠. 자, 또 하나 볼까요? 지금 보면 값들 보면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였다 마이너스인데 점점 커지면 계속 커지다면 플러스 무한대가 될 수도 있고요. 계속 작아지다 보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수 있겠죠. 결국 결론은 뭐죠? 어떤 값인지 알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전체가 그냥 가운데로 몰렸을 때도 진동이라고 하는데 지금같이 어떤 값들이 두 개가 나와도 얼마인지 모르면 모르는 거고요. 값들이 진동을 하지만 계속 커지거나 계속 작아지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를 발산해서 뭐라고 한다?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수렴의 발산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솔직히 할게요. 중요할 수도 있지만 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결국 우리는 어떤 값이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안 되는 걸 아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안 되는 건 아는 건 뭐죠? 되는 걸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그냥 그래프 설명 끝낼 건데요. 자, 오른쪽 잠깐 보시면 그래프만 결과를 볼게요. 자, 이건 수렴 발산, 발사. 왜? 계속 커지니까 무한대죠. 이건 수렴 발산, 수렴. 왜? 보니까 마이너스 2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여기는 수렴. 됐습니까? 요건 수렴 발산 점점 어떻게 돼요? 점점 0에 가까워지죠? 이거 수렴. 자, 이건 수렴 발산 보시면 진동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0에 가까워지니까 수렴. 자, 이건 뭐죠? 진동처럼 왔다 갔다 하지만 뭐죠? 계속 커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거 뭐야? 요거는 발산. 자, 이건 진동처럼 왔다 갔다 하면 줄어들고 있죠? 요거는 수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한 개의 값들을 계속 이렇게 예측할 수 있게 찍어보면 시각적으로 보고선 판단할 수가 있겠죠.